비용 및 수익성 분석으로 똑똑한 투자 계획, 통합 경영 관리가 답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된 휘스코앤드 비즈파크의 김영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은 통합 경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라클 EPM 클라우드와 데모를 보여주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휘스코앤드 비즈파크는 오라클 EPM 파트너로서 경영계획 관리에게 사업수지, EPM BI 영역에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고 있는 전문 업체입니다. 통합 경영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회사의 통합 경영 관리는 어떤 회사의 비전이나 중장기 전략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대한 롤링 플랜 또는 추정, 포캐스팅 같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에 대한 데이터들이고요. ERP나 레가시 등에서 산출된 실적과의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결과 리포트라 시각화된 EIS 형태의 그런 시스템들을 구성하는 것이 전체 통합 경영관리 시스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경영계획과 수익성 분석을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경영계획에 보면 중장기 계획으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5년에서 10년 단위의 긴 기간 동안에 연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고요. 주로는 시나리오에 의한 그런 영향도를 분석하는 형태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을 연 단위의 내년도 계획을 브레이크다운해서 12개월치로 보통 월 단위로 수립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연간 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시다 보면 연초에는 실적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경영 환경이 바뀌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롤링 포캐스팅이나 어떤 손익 추정과 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만들었던 경영 계획이 어떤 버전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롤링이나 포캐스팅 자체도 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에 의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또 통상은 경영계획의 남은 기간 동안에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을 포캐스팅하는 게 주로 전통적으로 진행해온 롤링인데요. 최근에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연말이 될수록 남은 기간에 대한 추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의 특정 기간 동안에 포캐스팅을 하는 형태로 포캐스팅하는 경우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렸는데요. 경영계획에서의 시뮬레이션은 어떤 버전에 의한 베스트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그 중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적합하다라는 버전을 선정하는 것도 물론 시뮬레이션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팩터에 의해서 판매량이라든가 판매 단가, 임금 인상률과 같은 팩터들을 변화시키면서 손익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보는 형태의 손익 시뮬레이션이 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경영계획 시스템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준정보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 데이터를 실적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적하고 어느 정도 동일 레벨에 또는 동일 그런 차원들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ERP나 MDM 또는 레가시 시스템에서 이용하는 그런 기준 정보들을 갖고 와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 자체가 대부분 이제 입력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력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특정 양식, 템플릿들을 관리하시게 되고요. 이런 템플릿 기반으로 동일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시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각자 다른 템플릿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취합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템플릿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들을 계산을 하거나 어떤 단계별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업무 로직을 계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계산 부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한 단계별로 진행되는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관리나 워크플로우, 승인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배부해서 실제 손익이나 원가를 구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코딩에 의한 스크립트 코딩으로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뭔가 바뀌었을 때 변경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데이터를 추적하기도 어렵고 뭔가 블랙박스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세팅에 의한 배부, 센더와 리시버 배부 룰을 세팅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산출하는 형태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들과 앞서 입력한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원가나 손익을 구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와 같은 장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경영계획은 여기까지가 대부분이었는데 플러스에서 여기에 어떤 분석을 하거나 인사이트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한 차이 분석이라든가 수익성 분석 또는 뭐 다차원 분석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영계획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과거에도 많이 시스템을 만드셨고요. 많이 쓰고 계신 데도 있지만 잘 못 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금 전략과 연계한 계획이라는 꼭지를 잡았는데요. 보통 시나리오 플래닝이나 시나리오 경영을 많이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략 계획을 세울 때 어떤 특정한 시나리오들을 세우고 이 시나리오가 손익에 또는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실제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이 시나리오를 정량화해서 영향도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들 기반으로 계획을 세워야만 전체가 일관성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전략 경영 자체도 크라이시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뭔가 주기도 짧아지고 시장 변수도 기존에는 뭐 마켓 파이나 마켓 쉐어와 같은 일반적인 경제 지표였는데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세분화된 산업, 고객의 세분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결국엔 경영계획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회사의 전략이나 상황에 맞춰서 적정한 레벨에서 적정한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시나리오에 기반해서 가다 보면 이 부분들이 영향도를 얼만큼 주는지를 정량화하는 게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효율적인 계획 프로세스라고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과거에 경영계획을 세울 때 엑셀로 수작업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합성이나 어떤 데이터의 일관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문제가 됐었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1, 2년, 2, 3년 쓰다 보니까 또다시 엑셀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관리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계획이라는 것 자체를 1년 세우고 다음에 또 한 7, 8개월, 8, 9개월을 쉬다가 다시 쓰려고 보니 바뀐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당장 시스템에 반영은 안 되고 결국엔 엑셀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룰링이나 포캐스팅 같은 부분을 사용해서 계속 매월 또는 2주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영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계획을 수립하실 때 제품이나 상품이 한두 가지인 경우도 있겠지만 몇만 개씩 되는 회사들도 아이템 코드 단위로 커스터머 코드까지 다 물려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세우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이냐라는 것은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갈 것이냐, 복잡하게 갈 것이냐, 그럼 복잡하게 상세화를 할 것이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신속성을 좀 더 중요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서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레벨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활용성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PL이나 BS까지 뽑는 것으로 경영계획이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분석계로 갖고 와서 분석을 하거나 뭔가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작업보다는 리포팅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죠. 또한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경영계획 시스템에 와서 또 상세한 것을 찾아보고 또 리포팅하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력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시스템을 쓰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입력의 편의성, 예를 들면
데이터를 미리 생성해서 일부만 수정해서 갈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분석 부분도 경영계획에 같이 포함해서 만들어야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라클 EPM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은 ERP를 비롯해서 EPM, HCM의 이 전 영역에 걸쳐서 클라우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EPM을 오늘 설명드릴 건데요. EPM에도 많은 모듈들이 있고요. 그럼 과연 EPM이란 무엇이냐? 엔터프라이즈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ERP랑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럼 ERP는 비즈니스를 오퍼레이팅하는 어떤 트랜잭셔널한 시스템이다라고 보면 EPM은 비즈니스를 매니징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계획을 세우거나 분석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 경영 관리의 사이클을 보면 전통적으로 플랜 2C라는 사이클을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측정하고 평가해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는 플랜과 C 영역을 주로 EPM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PM 클라우드 안에 여러 가지 모듈들이 있지만 오늘 주로 그 경영계획과 수익성에 관련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스트래티지 플래닝, 그 다음에 파이낸셜 오퍼레이셔널 플래닝, 코스트 얼로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내부 거래 대사라든가 연결액의 마감, 그리고 텍스 프로비저닝, 내러티브 리포팅,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먼트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모듈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두 가지 모듈 중에 하나는 EPBCS라는 플래닝 앤 버지팅 모듈입니다. 여기에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미리 만들어진 샘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스트래티지, 전략 및 장기 계획이고 워크포스 플래닝, 파이낸셜, 캐피탈 에셋, 프로젝트와 같은 미리 만들어진 샘플들이 있어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회사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우린 추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PBCS라고 해서 커스텀 모델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플래닝 안에는 대시보드라든가 드라이버 베이스의 플래닝, 워크플로우, 모니터링 비롯해서 시뮬레이션이나 예측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계획을 좀 더 원활하게 수립하실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살펴보면 프리딕티브 플래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측에 의한 플래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실적이나 포캐스팅한 부분이 한 8개월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4개월이나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이 엔진에 의해서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산출된 데이터를 비교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인사이트입니다. 인텔리전스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머신러닝 엔진에 의해서 값을 예측하고 미리 세팅된 컨피규레이션에 따라서 인사이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시스템에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보여주면 사용자가 그걸 확인해서 분석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포캐스팅이나 실적에 대한 베리언스, 편향성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프리딕션, 내가 포캐스팅한 것과 시스템에서 프리딕션한 것에 대한 차이,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적이 들어왔을 때 이게 기존의 추세보다 좀 비정상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감지해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 데모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엑셀의 어떤 애드온 기능을 이용해서 직접 비정형 분석을 한다거나 다양한 리포트, 정형화된 리포트를 보여드린다거나 대시보드나 내러티브 리포팅까지 다양한 리포팅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앞서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에 쓰고 있던 ERP나 레가시들이 온프레미스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완벽하게 다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기능들을 EPM 모듈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끼리의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듈은 코스트 얼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배부나 이런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클라우드 PCM을 보면 이 배부를 세팅해서 실행하고 추적하는 것 외에
뭐 프라피 커브라든가 대시보드와 같은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도 많이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배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샌더와 리시버를 특정한 배부 적서에 의해서 실행하는 이 하나의 배부 룰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세팅된 룰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가장 많이 쓰시는 단계 배부법에 의해서 순서나 범위를 정해서 배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부 실행할 때 옵션이라든가 배부를 어디까지 할 건지, 어떤 룰들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배부된 데이터들을 처음부터 제일 말단까지 드릴다운 해가면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게 블랙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대시보드라든가 어떤 다양한 리포트들을 제공해서 원가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 데모는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를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EPM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포털 형태의 그 화면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권한에 따라서 할당받은 그 모듈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공지사항이나 어떤 최근에 본 항목들 즐겨찾기가 있고요. 공지사항을 클릭해 보니까 경영계획에 대한 듀데이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일정에 맞춰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주요 지표에 대한 그 모니터링 시각화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이상 징후를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페이버릿 즐겨찾기를 보니까 매출 동향 리포트가 있네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커스터머 채널에 대한 3분기 그 플랜 대비 포캐스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네요. 차이가 보니까 그 전분기에는 포캐스팅이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이 3분기에는 포캐스팅이 계획값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인사이트를 보는 방법인데요. IPM이라는 메뉴, 앞서 3가지 정도의 어떤 베리언스나 이런 특이한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검은 점이 있는 이제 항목들이 쭉 있어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인사이트를 나타낸 그런 리포트들이고요.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나면 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 컨슈머 채널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매출이 쭉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찍어보면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는 컨슈머 채널의 센티널 노트북이 스탠다드 노트북이라는 제품을 판매한 건데 갑자기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어떤 계절적인 요인, 뭐 신학기가 돼서 많이 샀다든가 이런 요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전표를 잘못 쳐서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갑자기 증가한 부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 무시하셔도 되는 거고요. 뭔가 분석이 필요하다,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딥하게 분석하시거나 담당자와 확인하는 그 절차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분산을 한번 보겠는데요. 전자제품에 대한 분산을 찾아보겠습니다. 쭉 진행을 하다가 이번 분기에 갑자기 그 액추얼보다 포캐스팅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한데 하고 이제 슬라이드를 당겨서 확인해 보시면 전체 중에서 이상 있는 부분들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단다거나 아니면 이건 알고 있는 인사이트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든가 또는 애드옥을 열어서 비정형으로 뭔가 좀 더 깊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모는 스트래티지 모델링입니다. 회사의 전략 계획을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파이낸셜을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롱레인지 포캐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만들어진 샘플 중에 비전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의 샘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이제 계열사가 있는 구성이고요. 콘솔리데이션을 선택해 보면 비즈니스 케이스별로 뭐 계열사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전략 계획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반영이 되면서 영향도를 측정한다라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각각의 비즈니스 케이스,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어떤 사업부를 확장하거나 공장을 증설하고 설비를 폐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세팅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각각의 비즈니스 케이스를 구성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시나리오나 비즈니스 케이스를 추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를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케이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수치적으로 정량화해서 결정하는 것이 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케이스를 정하면 이에 대해서 나는 스탠드얼론으로 만들겠다. 이 사업은 독립적이야 라고 하면 이제 스탠드얼론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과 조금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그 모델로 잡겠다. 또는 두 개의 시나리오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솔리데이션이다 보니까 그 각각의 콘솔리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비즈니스 케이스를 세팅한 후에 포캐스팅을 산출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스트래티지 포캐스트에 대한 각 연도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프로덕트 세일즈에 대한 항목을 찍어서 한번 어카운트 포캐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성을 보니까 두 개의 값을 곱했는데 그 판매량하고 가격을 곱해서 매출액을 산정하는 이런 간단한 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포캐스트 타입은 프리폼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폼의 경우는 이런 산식들을 집어넣거나 사용자가 직접 펑션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펑션들이 있는데 이 펑션을 이용해서 산식을 직접 지정해서 어떤 계정이나 매적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의 어떤 산식을 반영할 때 사용하시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 포캐스트 타입을 스탠다드로 바꾸게 되면 이런 산식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라든가 어떤 특정 계정의 20%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그 반영을 해서 포캐스팅하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파이낸셜 플래닝입니다. 경영계획에서 이제 많이 쓰시는 기능들인데요. 레비뉴 플래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경영계획은 레비뉴, 매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이면 생산계획, 구매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투자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조합해서 이제 손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레비뉴를 보시면 지금 설명드릴 부분은 드라이버 베이스의 플래닝입니다. 어떤 동인을 이용해서, 추세나 동인을 이용해서 값을 포캐스팅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보시면 전체 트렌드에서 12% 증가한 볼륨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이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미리 포캐스팅 데이터, 기초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서 일부 또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2000, 원래 이제 0이나 1000이라는 값이 들어있던 것을 2000으로 바꾸고 확인을 해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데이터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뀐 데이터들 기반으로 차트를 확인하시고 차트 안에서도 드릴 다운해서 전체 그로스 프로핏 확인한 다음에 다시 토탈 레비뉴 보면서 세부적으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기초 데이터를 만들고 조금 일부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면 훨씬 입력이 줄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이렇게 산출한 값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 조금 다르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물론 이제 입력하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프리딕션에 의해서 자동으로 예측해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 만드는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데이터가 바뀌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미리 세팅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값을 통해서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드라이버 기반이나 추세 기반의 데이터들로 만들기는 싫다라고 하시면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월별로 쭉 나열한 다음에 입력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외에도 미리 데이터를 산출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익스펜스 부분인데 익스펜스도 마찬가지로 비용 데이터들을 조직별로 계정별로 입력하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렇게 계획 매출이나 비용을 입력하시고 나서 결국에 이제 손익을 보시게 되는데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탭을 통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익스펜스나 레비뉴를 바꾸시게 되면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에 와서 롤업을 하시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한번 다시 취합이 돼서 롤업 형태로 하이라키를 따라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다시 손익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다양한 대시보드나 리포트들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원하시는 형태의 그런 차트들이나 도표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피터빌리티 앤 코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배분화, 수익성 분석에 대한 그 모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권한에 따라서 할당받은 이제 메뉴들이 나타나 있고요. 먼저 이제 인텔리전스 항목을 보면 여기에는 그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 프라핏 커브를 제공을 해드려요. 탭에서 프라핏 커브를 선택하고 전체 고객 선택을 해봤더니 이런 수익 곡선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손익 분기점이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고객들은 수익성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고객이 되겠습니다. 하위 30%에 대한 그 포 제너레이션, 이 고객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세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큐마트라는 고객이네요. 이 큐마트라는 고객이 하위 30%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걸 영업사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살펴보니까 한 2명, 3명 정도가 가장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어널리시스 링크라는 그 어널리시스 뷰를 통해서 리스트업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좀 더 보기 위해서 대시보드로 와서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퍼포먼스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순이익 대비 이익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사이즈 자체는 레비뉴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수익은 굉장히 큰데 수익률에 대한 포지셔닝은 굉장히 낮게 있다. 조금 뭐 수익성이 좋지 않은 고객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마찬가지로 큐마트, 앞서 말씀드린 큐마트에 대한 부분이죠. 또 한 가지 코스트 어널리시스도 보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고객 서비스 비용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역시 여기도 큐마트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드릴다운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마트에 대한 6개월치 손익계산서를 뽑아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1, 2, 3월에 오버타임 항목에서 굉장히 2배 이상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 2, 3월에 굉장히 오버타임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드릴다운해서 보면 기계과의 초과 근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주로 서비스 기준으로 보면 뭐 반품 처리나 서비스 호출에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배부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시면 룰 19번에 의해서 고객 서비스 활동 비용 중에 25,000달러가 반품 처리나 서비스 호출에 발생을 했다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고요. 전체 세션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통합 경영 관리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전사 전략, 중장기 계획, 경영 계획, 롤링이나 포캐스팅 추정, 관리에게 분석, 리포팅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는 이 전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것이 통합 경영 관리의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이런 경영 계획이나 수익성 분석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 이슈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전략과 연계한 경영계획, 또 시나리오 기반한 경영계획, 요 수립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시나리오를 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시나리오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연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것이냐라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빠르게 추세를 볼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 환경 변화에 조금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외에 데이터를 산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경영계획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 경영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라클 EPM 클라우드는
전략계획부터 일반 경영계획, 다양한 모듈들 플러스 수익성 분석, 다양한 대시보드나 어떤 차이 분석, 다차 분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